이게 안 맞았네 이거. 이 실로폰도 입체 대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 그러나, 이거 리드라 그러나, 이 하나하나의 판의 길이에 따라 그것이 울려주는 파장, 그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로 구분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죠. 입체 대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체 대용 중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시는 입체 대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솜사탕 여러 가지 살펴봤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지겠어요. 입체 대용의 겉넓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둥은 많이 없지만, 우리 초등학교 문방구 옆 필통 그런 것들도 사실은 육각형을 많이 쓰지 오각형은 많이 안 쓰죠. 오각 기둥 생각해 볼까요? 오각 기둥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가 뚜껑 부분이 되겠죠. 하고 옆면이 어떻게 될까요? 옆면 이렇게 해서 우리 펼친 그림 전개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각 기둥. 그래서 오각형 모양으로 된 저기 스타피쉬 또는 오각형 모양의 별 그런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오각형 모양으로 포장지나 또는 박스나 그런 것을 많이 만들진 않아요. 얘기한 대로 얘가 여러 물건들을 쌓았을 때 이렇게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흔들리고 과자나 그런 상품들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은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잘 맞게 팔각형이나 육각형으로 많이 하죠. 어쨌든 이런 입체 대용의 오늘 겉넓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이 합동이고 옆면들은 직사각형이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입체 대용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삼각형이 멋있게 이렇게 4개가 있는, 이게 이제 8개 있으면 더 멋있겠죠.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이제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텐데, 직각삼각형 2개로는 얘가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막 흔들려요. 움직여요. 텐트 같은 거, 천막 같은 게 막 바람 불면 흔들리고 그러겠죠. 움직이고 그런 모양이고, 또 이런 사다리꼴도 이런 모양으로 입체 대용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입체 대용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그 중에 제일 안정적인 구조 뭐죠? 사각형으로 되는, 여기가 직각이 되면 얘가 안 들리니까, 지난번에 정 12면체 보여드렸었죠. 정 20면체를 만들기 어려워요. 만들어 봤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돼서 얘가 직각이 되어야, 옆면들이 직각이 되어야 얘가 수직으로 건축물이 서 있죠. 그래서 다리, 탑 그런 것들이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어야 수백 년, 수천 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있죠. 에펠탑 같은 경우는, 소위는 에펠탑은 직각으로 이렇게 안 서 있고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란다. 지구가 자전하죠. 회전하고 있어요. 에펠탑 정상 부분도 바람이 불면 한 50cm 정도 좌우로 흔들리게 일부러 탄력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흔들려도 그 안에 있는 유리나 그 엘리베이터가 그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죠? 좀 이따 영상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펠탑은 이런 의미죠. 직각으로 세우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얘가 일부러 안쪽으로 쓰러뜨려 놓은 거예요. 일부러 안쪽으로 쓰러뜨려 놓아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얘가 쓰러지는 것을 미리 반쯤 쓰러뜨려 놨으니까 더 안 쓰러지는 거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들면 쓰러지기 쉬우니까, 만리장성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쓰러지기 쉬우니까 얘를 이렇게 기울여서 탑 모양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미 쓰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쓰러지게.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원에서 막 블럭 가지고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게, 이런 사물의 원리들을 손으로 또는 눈으로 느껴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회사나 공장을 운영하려면, 물건을 쌓을 때 또는 짐을 포장할 때, 이동할 때, 흔들릴 때, 지진 나고 불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정답은 없어요. 10년, 10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선생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입체 대용이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입체 대용의 성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외워가지고 금방 까먹어요. 외우는 건 필요 없습니다. 금방 까먹고 기계들이 다 하고 계산기가 다 하는데요. 수학을 왜 배운다 그랬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습니다. 입체 대용 중에 여러분들 매일 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난번에 우리 교실에서 자물쇠 보여드린 반도 있었죠. 회전체 설명하면서 투명 자물쇠. 오늘은 볼펜. 볼펜이면 무슨 뜻입니까? 이 볼펜이 볼 포인트 펜, 끝에 공이 들어있는 동그란 공이 있어서
잉크가 계속 무한으로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나오죠. 내려오죠. 중력으로. 볼펜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쓰거나 볼펜을 이렇게 주머니에 꼭 이게 볼펜 그 포켓 주머니에 끼우는 골인데 얘를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면 몇 시간만 있으면 볼펜이 잉크가 안 나와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흘러내려서 이게 굳지 않게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려가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펜들 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구멍이 안 뚫렸잖아요. 구멍이 안 뚫린 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가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딱 막혀 있으면 또 잉크가 안 내려와요. 그 압력 때문에, 기압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막혀 있는 경우에는 볼펜 뒤에 구멍을 뚫어서 얘가 밑으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볼펜처럼 멋진 걸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볼펜이 어떤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입체도형 중에 제일 멋진 것 뭐죠? 영화 CG 트랜스포머 생각납니까? 트랜스포머?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한참 유행하다 지금은 조금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그 어벤져스 시리즈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입체도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볼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봐봐요 좀 안 보이잖아요. 여기로 아니 다시 기자였던 라즐로 비로도 그곳에 있었다. 아이 좀만 비켜달라니까요. 아이 내가 왜 비켜? 마담 아니타 이번에 터진 열애설이 사실입니까? 저 친구의 세 번째 스케줄인데 할 말 없습니까? 할 말 아주 많아요. 지금부터 모두 받아주세요. 바로 받아적을 준비를 하는 기자들. 그 당시 흔히 쓰이던 필기구는 만년필이었는데요. 이거 왜? 이거 안 나오더라 이거. 그냥 듣고 외워야겠다. 결국 필기를 포기한 비로 그 소문은 다 엎드립니다. 내 미모를 실천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소문들이라고. 하지만 하필 그녀는 투머치 토커였고 비로는 도저히 그 말을 모두 외울 수 없었다. 아니 아메리카 한 번을 다 못 적어오는 게 말이 돼? 다른 곳은 다 이렇게 기사 났더라고.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그게 하필 딱 그때 만년필 떨어져가지고. 자네 그거 지금 변명이라고 해? 빨리 가서 잉크나 지워서 씌워서 넣어. 결국 비로는 기사를 내지 못해 심할서까지 쓰게 됐는데 이놈의 만년필이고 잉크 채워야 돼. 굳으면 안 나와. 불편해 죽겠네. 어디 좋은 방법 좀 없나? 그때 마침 공원에서 사람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발로 찬 공이 흙탕물에 빠지고 굴러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래 이거야 이거. 동생아 형 왔어? 우리 동생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굴이 이렇게 상했어. 형이 엄청난 걸 생각했어. 그게 뭔데? 공이 어딨지? 저기 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작은 공이었는데 자, 잘 봐. 잉크를 꺼낸 뒤 공 표면에 골고루 묻히기 시작한 비로. 그리곤 종이 위에서 공을 굴리자 지나간 곳에 잉크 자국이 남았다. 이거 봐. 구슬이 지나가면서 선이 생기잖아. 펜 끝에도 공처럼 둥근 구슬을 달는 거야. 구슬? 볼펜 끝에 이런 작은 구슬을 달면 구슬이 굴러가면서 안에 있는 잉크를 조금씩 내보낼 수 있지. 그럴 듯 하는데. 근데 일반 잉크는 너무 묽어서 금방 흘러내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네가 화학자잖아? 안에 들어가는 특수 잉크 좀 알려줘. 뭐가 좋을까? 두 사람은 점도가 높은 신문 인쇄용 잉크를 개량하고 끝에 작은 쇠구슬을 달아 잉크가 나오도록 했는데 나와. 아주 잘 써줘. 됐어. 결국 1938년 볼펜 개발에 성공했다. 잉크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기존 만년필에 비해 균일하게 잉크가 나오는
그래서 그 전에 쓰던 이제 만년필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물로 된 잉크를 새 깃털이나 그것이 개량된 이런 볼펜에 여기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볼펜이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파운틴 펜. 여기 사이에 얘가 젓가락처럼 쇠가 두 개가 있는데 요 사이로 잉크가 스며들어서 얘가 이렇게 쓰면 그 틈새에서 종이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크를 자꾸 묻혀야 되고 리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젓가락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밑으로는 예쁘게 잘 써져요.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 이게 벌어지면서 잉크가 나오면서 근데 옆으로 쓰면 부러지거나 글씨나 잉크가 엉망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어요. 또 잉크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겨울철에는 이게 얼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이제 볼포인트 펜으로 개량이 되었어요. 아 그게 그 공 굴러가는 걸 보고 생각했군요. 그래서 공은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완벽한 대칭성. 어느 쪽으로 굴러가도 부드럽게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만 잘 써졌는데 그렇게 쓰니까 아무렇게나 공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굴려도 여러분들 축구할 때도 발로 차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 위로도 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볼포인트 펜. 기존 만년필에 비해 균일하게 잉크가 나오는 볼펜은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며 나치가 헝가리를 침공했고 유대인이었던 비로는 아르헨티나로 이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투자자를 만난 그는 큰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볼펜 생산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 중 영국 공군이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곧 세계적인 상품으로 거듭났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저때 전쟁 당시에 이런 볼펜도 개발되었고 또 보급되었고 스테인리스 컵, 옛날에는 플라스틱 컵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나무로 된 컵을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돌려 쓰다 보니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나무로 된 컵을 먹다 보니까 잘 씻어지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전염병이 잘 돌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때 이제 쇠로 된 스테인리스 컵 여러분들이 저기 그 김밥집이나 그런 데 가서 쓰는 그 스테인리스 컵 있죠? 그게 이제 개발이 돼서 보급되면서 많이 위생적으로 깨끗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없애려고 미안합니다. 전쟁을 없애려고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모순이죠. 논리적인 문제야. 그래서 유엔에서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 유지 군대를 만들어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힘들어. 쓸데없는 얘기. 지금 무슨 입체대용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전쟁 얘기하고 있어?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됐고, 입체대용 중에 오늘 제 삼각기둥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삼각김밥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근데 그 삼각김밥의 특징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처럼 바로 비닐을 뜯어서 김을 미리 붙여놓으면 눅눅해지겠죠. 그거를 잘 해결을 했죠. 삼각김밥? 또 갑자기 배고파지는데? 삼각김밥하고 만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취반실 작업자들. 그런데 하얀 쌀밥 위에 뿌려진 이 빨간 양념의 정체가 뭘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반죽 비빔밥을 비비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으로 일일이 다 비벼주셔야 돼요. 네, 이대로 오게 되면 밥알이 깨진다고요. 밥알이 깨진다고요? 네, 밥알이 부서지면은 비빔밥 고유의 그런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가급적이면 비비고. 한때는 기계로도 비벼봤지만 밥알이 제일 으깨져서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훨씬 맛이 없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기계는 세워둔 채 일일이 손으로 밥을 비벼준다고 하는데요. 취사가 끝난 밥들을 위층 작업장으로 옮겨오는 작업자. 이곳은 편의점 간편식의 대표 주자격인 인기 메뉴를 생산 중인 라인입니다.
대부분 이미 자동화 기계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쌀밥을 교반기에 넣고 밥알을 풀어주는 것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 삼각김밥이요. 김치 참치 마요. 직사각형의 형태로 펼쳐져 나오는 쌀밥 위에 삼각김밥의 꽃이 할 수 있는 소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작업자의 몫인데요. 10g씩 소를 품고 기계 속으로 밀려 들어간 쌀밥은 반으로 접힌 모양새로 다음 기계를 향해 흘러가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삼각형의 몰드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김밥의 형태를 갖춰 밖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줄줄이 줄 맞춰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삼각 모양의 밥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김을 만나 밥을 감싸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답니다. 기계 안에서 어떻게 찢어지지도 않고 감싸져 나오는지 꽤나 궁금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기계 속을 보려면 작동을 멈춰야 하는지라 작업자가 직접 원리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군요. 먼저 펼쳐진 김 위에 안착한 삼각 모양의 밥은 기계 안에서 삼각형의 몰드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계가 양쪽 가장자리를 접어 삼각 모양을 눌러주게 되는 원리랍니다. 그렇게 김으로 감싸진 삼각김밥은 기계를 한 바퀴 돌아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들어간 소의 종류에 따라 이름표 스티커까지 붙여주게 되면 공정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몇몇 삼각김밥을 열어시키는 자동화 기계, 대체 무슨 사정일까요? 저희가 지금 자동 중량 선별기. 아, 그렇군요. 저기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무게를 통해서 신기하다. 이게 처음 봅니다, 선생님도. 자동 중량 선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김밥에 김도 이제 겉모양에 이제 포장을 하니까 삼각기둥의 김밥의 겉넓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부피에 의한 중량, 그러니까 중량은 이제 그 부피를 물로 채웠을 때의 양을 얘기하죠.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에 물을 채우면 1g이에요. 그 다음에 1cc라고 하죠. 액체는 보통. 뭐죠? 기기를 이용해서 표준 중량이 이탈된 제품에 대해서는 선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량이 뭐 이렇게 모자른 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중량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 폐기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예요? 예. 정해진 기준 중량을 입력해두면 저절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이탈 제품들을 알아서 걸러내준다는 자동화 기계. 그렇게 까다롭게 중량 선별까지 마친 표준 체형의 삼각김밥들만 비로소 제품으로서 출고될 자격을 얻는다는군요. 소비자들의 그래서 라벨도 자동으로 붙이는지 몰랐네요. 사람 손으로 붙이는 줄 알았더니. 맛있는 삼각기둥이었어요. 다음도 만두는 어떻게 될까? 만두도 이거 기계로 만들 수 있을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반만 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포장해둔 만두피용 제면부터 기계에 거느라 분주한 작업자. 들고 나르는 반죽 무게도 상당합니다. 하나가 10kg입니다. 10kg. 예,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일. 서둘러 해야 하니 더욱 힘이 들 텐데요. 기계는 지칠 일이 없지만 오후가 되면 작업자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자동화 한다고 해도 다 거기 피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속도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 덕에 공장은 힘차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양이 갖춘 만두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음 공정을 향해 이동하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는 생산 작업장에서 일종의 대형 찜기 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면서 약 90도에서 95도 사이에 뜨거운 전기를 쏘이면
만두가 맛있게 익는 겁니다. 아, 만두도 이렇게 되는군요. 아, 신기하네.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로 만들어지는군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는 만두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김치만두, 고기만두가 되고 여러 가지 되겠죠. 아, 이 겨울철에 되니까 더 만두 생각이 나고. 이거 갑자기 배고픈데? 아, 이제 맛있는 입체대용은 그만두고 재밌는 입체대용 잠깐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아, 본 거는 지워버립시다. 아, 이거 예고편만 잠깐 보기. 2017년에 나왔으면 얼마 안 됐네. I'm really glad I got in that car with you. IMAX and the Transformers partnership started 10 years ago with the first Transformers, and the partnership has gotten more traction throughout each one. IMAX gives me the tools to give you the best cinema experience in the world. Transformers has been a giant part of our brand. It helped build IMAX. Michael's pushed us to be more nimble, therefore smaller, but not to compromise resolution. He's pushed us for the 3D to be more seamless. He's constantly trying to surge the filmmaking experience. Jimmy 3D here. On this movie, Transformers, The Last Night, we are shooting with IMAX 3D, and the results are phenomenal. Michael is the very first filmmaker to take two of these cameras and configure them on. 그래서 저 마이클이라는 저 감독님이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가지고 때리고 부시는 걸 가지고 노는 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돼서도 가장 많은 폭파씬, 막 자동차, 비행기, 배를 막 폭파시키고 영화에서도 영화 안에서 자기 감독이니까 자기가 꿈꾸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부시고 놀고. 아, 신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보세요. 막 틀려보고 실수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마음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의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되는군요. 그랬어요. 자, 우리 교과서 이제 봅시다. 23분 지났네. 23분 지났습니다. 또 나머지는 이따가 교과서 보다가 정리하시도록 하고, 교과서에 지난 시간에 228페이지 봐주세요. 228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 하면 이렇게 삼각기둥, 아까 삼각김밥 나왔었죠. 또 원기둥의 전개도를 살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삼각김밥의 그 용량에 따라서 버리고 완제품이 되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저 건널비와 그 부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삼각기둥은 프리즘, 원기둥은 실린더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전개도를 구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삼각김밥에 구멍이 나서 새거나 만두도 구멍 나서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두꺼운 부분이 겹쳐져 가지고 막 여러 개 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개도를 그리거나 표현할 때는 중복되거나 또는 겹쳐져서 중복되거나 빈틈이 없어야 돼요.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다든가 떨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참치캔 모양인데 참치캔이 여기가 깨져가지고 또는 원이 작아서 거기 사이에서 참치가 내용물이 흘러나온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도록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개도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하셔서 전개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 때, 이런 옷을 만들 때, 여러분들 교복이나 옷을 만들 때 평면에 있는 옷감을 잘라서 입체로 만들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될지 생각해야 되겠죠. 인형 만드는 사람 또는 장갑 만드는 사람. 인형 만드는 거 한번 찾아볼까? 인형의 제조 과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시고 이렇게 될 때에 정리하겠습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 빨간색 볼펜 준비. 빨간색 볼펜 준비. 준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12월 오늘은 2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 찍는 날이. 자, 줄 쳐주세요. 각기둥이나 줄 쳐주세요. 각기둥이나 각기둥 동그라미 프리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 스퀘어 겉넓이를 구할 때 전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펼친 그림 초등학교 때. 또 이걸 자동으로 그려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기둥과 원기둥의 전개도는 합동인 두 개의 밑면, 합동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리 중학교에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원뿔 때나 각뿔 때처럼 우리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동이고 위아래가 평행이어서 어떻게 돼요? 그 옆면이 직사각형, 이렇게 화살표 퐁당. 옆면이 직사각형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표시 좀 해주세요. 여기 직각 표시. 요렇게 직각. 또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중학교에서는 직각이 되는 것만 나와요. 직각이 되는 것만. 그리고 선생님 이게 직각이 아니고 원뿔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뿔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큰 원뿔로 생각을 해서 중심각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기는 좀 불편하죠.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각기둥과 원기둥의 넓이는 두 밑넓이와 합동인 경우 그러니까 하나를 구해서 두 배 하면 되겠죠. 옆넓이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아래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형광펜으로 테두리 쳐주세요. 별표 7개. 입체 도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겉넓이와 부피 부분. 별표 7개 쳐주세요. 별표 7개. 자, 기둥으로 된 도형의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가 왜 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2가 있는 이유는 화살표 합동인 게 2개, 밑면이 다르습니다. 둘 다 위아래가 합동이니까 어떤 게 아래인지 몰라요. 참치캔, 뭐 음료캔, 커피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되겠죠. 위아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거 거꾸로 쌓아놔도 되고 바로 쌓아놔도 돼요. 왜냐하면 커피 같은 거나 또는 그 주스 같은 경우 밑에 그 뭐라 그래, 알갱이라 그러나 그 주스의 가루들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놔야 돼 가끔. 그래서 하나를 구해서 2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 직사각형이죠. 물론 작은 직사각형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산하면 번거로우니까 옆넓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229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하자 그랬죠? 아까 인형 만들기. 인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소민형 인형 뽑기네. 인형 만들기, 인형의 꿈, 인형 만들기, 인형 옷 만들기, 인형 만들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만들래나? 여기 몇 분짜리인가? 17분이면 너무 힘들어요. 짧은 거 없나? 인형 만들기? 쿠션 인형 만들기. 요거 잠깐 보고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안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 인형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원단, 저는 보송보송한 타올지를 사용했어요. 눈과 코에 사용할 비즈, 솜입니다. 패턴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패턴을 잘라 준비해주세요. 원단에 패턴을 대고 그려주세요. 몸통을 그리고 반 접은 후 창구멍을 남기고 박음질해주세요. 오른쪽 위 아이마크를 클릭하시면 바느질 방법 보실 수 있어요. 시접을 약간 남기고 남은 원단을 자른 후 곡선 부분과 꺾이는 부분에 가위밥을 내주세요. 가위밥을 내줄 때는 한쪽 원단에 먼저 가위밥을 내주고 반대쪽에도 가위밥을 내주는 게 좋아요.
두 시접을 한 번에 자르면 바느질 선이 잘릴 수도 있거든요. 창구멍으로 뒤집어주고 솜을 넣어주세요. 솜은 조금씩 떼어 넣는데 이때 발의 끝부분부터 채워주세요. 양쪽 다리 4개를 먼저 채우고 몸통에 솜을 넣어주세요. 창구멍을 공그르기로 막아주세요. 귀는 2장을 그린 후 반 접어 위쪽을 박음질 해주세요. 역시 시접 약간 남기고 자른 후 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인형 만들기 할 때처럼 평면 도형에다 아까 패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그 모양 틀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솜이 터지면 안 되니까 바느질을 하고 뒤집어서 그 가장자리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면 보기 흉하겠죠. 물론 그렇게 입거나 그런 디자인도 있긴 있어요. 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뒤집어서 그 안에 솜을 채워서 예쁜 완성된 인형을 보죠. 오, 완전 좋답니다. 색상 이렇게 해서 아주 귀엽고 예쁜 인형이 완성됐네요. 그래서 평면 도형으로 되어 있던 이 곰인형이 아까 트랜스포머처럼 로봇도 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귀여운 이거 마우스패드로 손목 보호대로 쓰려고 그러나 또는 이렇게 귀여운 인형이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서 평면 도형으로 만든 다음에 입체 도형으로 만들면 뭐가 좋을지, 그 중에 저게 더 재밌겠네요. 풍선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불면 또 입체 도형이 되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 다음에 풍선 아트 한번 찾아볼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두 밑면 더하기 옆면으로 한다. 이렇습니다. 실제로 계산하고 문제 푸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